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8% 하락, 코스닥은 0.2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코스피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늘어났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 안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면서 오늘 하방 압력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 업적으로 꼽히는 방산과 원전, 가상화폐 섹터만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역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92%까지 늘어난 상황 속에서 몇몇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과 그리고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보시면 개인이 홀로 줄곧 매수를 하다가 10시 30분쯤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는 74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주도주가 변화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일지 김흥태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여전히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도 영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거의 3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앞서 보신 대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오후장은 어떤 공략주와 전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두 매니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트럼프 피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이 재건주 관련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주셨을지 이 내용부터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공통적으로 두 분 모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흥태 매니저님, 최근에 이 재건주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오르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감도 공존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일단은 뭐 단발성의 이슈로 오늘 수급이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미 한번 조정을 크게 나온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미 한번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쪽에 대한 이제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 테마로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푸틴하고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권에서 그동안의 지원을 받았던 게 이제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푸틴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연결성을 보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휴전에 대한 희망을 놓고 재건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재건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강했던 흐름인 것만큼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어차피 바닥권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건설 기자재 업종들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뭐 지난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역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괜찮다라는 김흥태 매니저님의 의견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 혹시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건설 기자재 쪽에 뭐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가 현대 건설 기계를 필두로 이제 가장 대형 관련 주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 결코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현재 무기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휴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상황에서는 무기 지원을 안 한 상태이고 더 불리하게 지금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땡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현재 뭐 휴전 상황에서 다시 멈췄지만은 곧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내로 끝날 것 같아서 두 이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오늘자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재건 관련해서 이제 건설 경기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근에 건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건설, 두산건설도 하락을 했고 현대건설, 두산건설은 또 원전주라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건설주를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뜨거운 재건주도 봤지만 원전 그리고 방산까지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매력이 있는지도 한번 의견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용태 매니저님은 양말을 다 걸치셨어요. 일단 원전은 단기적으로, 방산은 좀 중기적으로 볼만하다. 결국은 두 섹터 모두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방산에 한 표를 더 강하게 주셨습니다. 자, 두 섹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단기, 중기로 네.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전은 내일 모레 있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서 오늘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거나 체코에 대한 이제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서 원전에 대한 흐름도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부터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세론으로서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외적으로서도 뭐 스웨덴이라든지 그 외 기타 뭐 폴란드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그 나라들과에 대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계약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또 한번 큰 폭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이슈 일정 부분에서 봤을 때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또 방산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계속적으로 수주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요 지속적인 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이 이제 신고가 영역을 가는 것만큼 앞으로 꾸준하게 방산에 대한 업종들 수주가 지금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원전보다는 방산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남겨주신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은 일단은 이제 안 됐을 때는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되더라도 세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후고 계약 기간이 굉장히 뭐 30조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회사는 한전이라든가 한전 KPS라든가 한전산업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에너빌리티 쪽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리스크가 높은 방면에 방산주는 지금 현재 보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나토 국가는 자기의 GDP의 몇 프로 이상을 방산에다가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원 안 할 거다.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이렇게 너네들 GDP 얼마 이상 쓰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을 갖다가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EU 참전 국가들이 이제 결국에는 방산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뭐 비행기라든가 이제 드론이라든가 여러 관련 수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산주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유리한 쪽으로 어쨌든 원전은 가능성이 지금 있긴 하지만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를 도와드렸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 리뷰 도와드릴게요. 김은태 매니저님의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 로템을 보유 중이었죠. 오늘 44,000원을 넘겼습니다. 목표가를 도달한 상황인데요. 자, 추가적인 목표가 제시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앞으로도 이제 수주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비롯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 홀딩해도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막 고점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박스권 상단을 이제 막 통과했기 때문에 45,000원에서 뭐 49,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조금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했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 영역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포인트 현대로템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의료기기 쪽에서 아이센스도 리뷰를 준비해 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4% 현구간 상승인데 네. 전략 주시죠. 일단은 아이센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서 혈당 치료제에 대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4%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도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가가 꽤 높게 24,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에 대한 아이센스 의견이었고요. 자, 반도체라는 주도주가 쉬어서 주도주가 쉬는 하루입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도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네. 오늘 정말 강한 흐름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줘요. 유한양행도 그런데요. 자, 현재도 오르고 있지만 27% 저희가 상승률로는 강한 수익률을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추가 전략은요? 뭐 아직까지는 10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0만 원 돌아갔을 때 보면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8월 달 일정 부분에서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유한양행이 10만 양행이라고 자꾸 이제 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 뭐 물론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 10만 원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는 홀딩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는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볼까요? 첫 번째 종목 SY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 역할을 잘해줍니다. 장중 9%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중간 점검 해볼까요? SY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제 휴전 협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전후 복구 관련해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온 연내 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가장 지금 SY 스틸텍이 지금 이제 거의 상근처까지 자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 만드는 SY 스틸텍이 상까지 갔다 왔는데 요게 가장 이제 좋아 보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복합시설, 학교, 숙소, 그다음에 병동을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층 이하의 중고층 아파트까지 건립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SY 한 번 더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도 한번 연이어서 볼게요. 7월 5일에 매수했는데 편입하고 한 7거래 정도 지났는데 5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도 꽤 괜찮았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인데 조정 시 저희 조금 더 담아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카카오페이는 계속적으로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플폰에 관련해서 이제 애플페이 말고도 이제 삼성페이든 카카오페이를 쓰게끔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보면 카카오페이가 가장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매도를 멈추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카카오가 46% 들고 있고 이제 알리페이가 32%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가 2% 들고 있기 때문에 80%가 대주주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해외 결제 시스템 운영 계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험과 자회사의 증권 성장세도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매수하셔서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시면 분명히 올해 연말 정도는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두 종목 리뷰했는데 둘 다 7월 초에 매수한 종목이에요. 첫 번째 SY는 7월 12일에 매수한 종목이었고요. GI 이노베이션도 7월 3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최고가 기준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제약바이오 뜨거운데요. 계속 들고 가야겠죠. 요게 이제 저는 GI 301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오늘 기사가 이제 GI 101에 관해서 키트루다, 머스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인핀지랑 이제 병행 임상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 뭐 이중 융합 단백질 항암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관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요게 이제 13,000원대의 물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박스권 상단에서 닫혀 있는 성인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뚫는다 그러면 바로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갈 주식이기 때문에 15,000원, 13,000원 이하에서 꾸준히 매수하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 301은 중화항체를 만드는 거고요. 알레르기 치료제 해서 한 달 했을 때 이제 30일간 혈중에 LG가 레벨이 0일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지금 1위 노바티스의 졸레오보다 지금 이제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중기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중기로 보자 GI 이노베이션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월요일장에서 남은 오후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이걸 공개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섹터가 나뉘죠. 김웅태 매니저님이 방산 쪽에서 풍산을 선택했고요. 유리기판, 카메라 쪽에서 삼성전기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합니다. 근데 두 분의 투자 성향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방산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말에 약간 올라타는 느낌이고요. 삼성전기는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자리 매수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트렌드에 올랐던 풍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풍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 전부터 이제 구리와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신동사동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방산에 대해서도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사실 다른 방산이 올라왔을 때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게 또 풍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있는 탄약 부분에서 본다면 풍산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군용 탄약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화기류에 들어가는 탄약까지도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추진 환약까지도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산하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제 방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탄약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번 트럼프에 대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방산 쪽에 대한 수급이 몰려있던 것만큼 그만큼 아직 못 가고 있었던 풍산이 이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주가를 한번 끌어당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겁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직전에서 78,900원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가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직전 고점 라인까지는 7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61,000원 잡을 테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이제는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풍산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75,000원, 손절 라인은 61,000원이었습니다. 방산에 관심 있으시다면 풍산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삼성전기로 한번 가볼게요. MLCC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유리기판 대장주로 저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 매수 매력적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11조, 12조 정도 되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부품사들 중에 이제 천정을 깬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15조까지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12조. 그러니까 요게 12조짜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한미약품은 뭐 15조에서 20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MLCC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뭐 쌀이라고 얘기하는 MLCC가 수요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무라타 제작소가 6월 2달 동안 20% 상승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라타 제조사가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별로 올라간 측면이 없습니다. 10%도 오르지 않았고요. 뭐 5% 정도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이제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삼성전기가 맞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은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63%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LCC가 계속 증가한다면 올해 한 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보면은 2024년에 거의 10조 육박하는 매출에 8,700억 영업이익을 나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전에 이제 1조 1,000억이 넘어갔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8,700억은 저쪽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던 영업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 안에 이제 6,300억 영업이익이 나왔다. 올해 8,700억이면 2,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장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MLCC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수조가 늘어날수록 MLCC는 더 늘어나는 고용량의 이제 채택을 가능할 가능성이 MLCC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에 보면 영업이익 한 10% 정도, 19%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면 될 거고 QOQ로 전분기 대비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 총계가 8조 5천억이고 현재 이제 시총이 12조 정도 되는데 제가 목표가 이제 16만 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만나봤습니다. 18만 원의 목표가 13만 원의 손절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선택 다시 한번 갈렸는데요. 보시죠. 김웅태 매니저님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한국 BNC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대 인프라코어는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한국 BNC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그 의약품 쪽에서도 원료 쪽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보니까 최근에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붙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횡보하는 모습,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 BNC도 제약바이오 의약품 업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한국 BNC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건 예전에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서 이제 보톡스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는 기술적인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슈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용 단백질 물질인 이제 펩타이드에 대한 지속형 물질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했다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나 지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부각을 갖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대한 비만 치료제가 한번 급등하고 났을 때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또 소개해드렸듯이 후속주로서 이제 비만 치료 후보 물질들이라든지 그 외쪽으로서 같이 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 BN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약품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제약바이오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 의약품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화장품에 대한 원자재 쪽으로서도 화장품이 시장을 부각을 받은 것만큼 피부 미용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 BNC가 가지고 있는 또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미용에 따라서 시술 관련된 쪽으로도 이제 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는 성형이라든지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런 시술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7,300원 직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고점만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7,500원에서 8,000원까지도 바라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저가 라인은 5,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 모멘텀도 7월부터 붙고 있지만 미용 시술 관련해서도 매력이 있다라는 참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BNC 두 번째 김응태 매니저님의 공략주였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만 보자면 7,3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매력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한 6월, 7월 정도까지 반년 동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플러스 수익률이 된다면 어떤 모멘텀이 가장 효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떤 키워드를 보고 가야 될까요? 일단 뭐 현대인프라코어가 작년 연말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한 20% 됐습니다. 지금 11.62로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보다 지금 현재 이제 전년 동기보다 정년에 1,800대 정도 지금 이제 팔았는데 1,200 정도 팔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올해는 980대, 그러니까 1,000대가 좀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한 17%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 쉐어도 이제 2.6%에서 2.1%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 많은 경기도 이제 뭐 이렇게 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건설 경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자 이제 삼중전해라고 새로 이제 중국에서 또 개최를 하거든요. 삼중전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였을 때 가장 수혜주가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1조 뭐 1,0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 857억, 분기당 857억 버는데 저는 뭐 그 정도도 현재 지금 이제 시총 1조 5천억인데 900억, 연간 900억도 못 버는 회사가 뭐 몇 조가 되는 상황에서 분기당 지금 9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1조로 보면 결코 밸류를 보면 너무 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용 엔진과 더불어 방산용 엔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조 7천억 매출에 4,200억 영업이익, 올해 좀 보수적으로 봐서 4조 7천억 같은 매출에 3,800억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현재 1조 5천억 밸류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자본 총기가 2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PER도 낮다, PBR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실적 이야기를 작년치 얘기를 주셨는데 올해 전망은 조금 어때요? 올해 그러니까 아까 작년에 4,200억인데 네. 3,800억, 10% 정도 준 걸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인데 3,800억의 영업이익에 1조 5천억 다른 반도체나 성장주 보면
보면은 뭐 3,800억 벌었다면 10조가 육박하는 회사도 많은데 지금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 기업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20% 샀다가 11%가 줄었는데 더 10%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수급도 좀 탄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조기준 매니저님을 통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확인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두 분이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편입했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이 풍산과 한국 BNC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삼성전기와 HD 현대 인프라코어였습니다. 각각의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게 참고하셔서 공략주로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방송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인사이트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많은 정보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땡 녹색 밴드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일단 하반기에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당선 확률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주를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또 순환매가 되는 종목이 어떤 걸까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173억 원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 전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팔고 있지만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포착되고 있다는 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가 여러분 든든하게 해드릴 전략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